하루 동안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평균 6,200개의 생각들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 떠오르는 생각들을 모두 다 기억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겠죠. 우리 뇌를 컴퓨터로 비유를 하자면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은 기억 폴더에 저장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감정들, 내가 기억을 할 가치가 크게 필요 없는 것들은 휴지통에 버려서 자연스럽게 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망각이 되지 않는 기억들, 경험들도 있죠. 이 트라우마란 것은 일반적인 기억과는 다르게 아무리 휴지통으로 버리려고 해도 이상하게 계속 기억 폴더에 저장이 되고 우리의 의식 위로 떠오릅니다. 트라우마를 겪었을 때 그 당시의 촉각, 소리, 했었던 생각, 느꼈던 감정이 그대로 뇌에 갇혀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트라우마라는 말은 상처라는 의미의 그리스어 트라우마트라는 말에서 나온 말로 현재의 생각, 감정, 행동에 영향을 주는 과거의 부정적인 일련의 경험들을 말을 합니다. 부정적인 경험을 지속해서 반복을 하다 보면 우리 뇌의 구조, 뉴런 간의 연결이 조금씩 바뀔 수가 있는데요. 특히 뉴런 간의 연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청소년 시기 때 겪은 부정적인 경험들은 꽤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사이가 가까운 존재들, 가족이라든지 학교, 학원에서 만난 친구들, 아니면은 선생님과 같은 중요한 관계에서 발생한 부정적인 사건이라면 더욱 상처를 크게 받을 수가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부정적인 사건들이 자연스럽게 지나가게 됩니다.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망각이라는 말이 있죠. 인간의 뇌는 망각이란 것을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건들을 일시적 고통으로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정적인 사건들이 지나가지 않고 오랫동안 나의 마음에 남아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때는 PTSD,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라는 마음의 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의 극심한 스트레스, 그리고 트라우마 사건을 경험한 후에 생기는 마음의 병입니다. 스트레스나 트라우마의 예로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전쟁 같은 것들이 있었을 거고요. 요즘에는 인명사고, 사회 위협,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그리고 성폭행 등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사건들을 겪은 후에 다음과 같은 4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사건의 재경험입니다. 침투 증상이라고도 하는데요. 외상 관련된 기억이나 감정이 자꾸 의식에 침투를 해서 그 트라우마의 사건을 재경험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이 내 머릿속에서 계속 현재로 침투하는 것입니다. 또 외상 사건과 관련된 무언가를 접하면은 그게 다시 일어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회피 증상입니다. 회피 증상은 외상 사건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장소라든지 활동, 사람들, 그 총체적인 것들을 다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반경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고 제한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를 한번 경험을 하면은 경험하기 전과 경험한 후의 상황이 그리고 생활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과각성 증상입니다. 작은 자극에도 쉽게 놀라고 예민해집니다. 미국 전쟁 영화 같은 거를 보면은 이제 전쟁을 하고 돌아온 전쟁 영웅들이 정원에서 쉬고 있는데 손자가 시끄럽게 노는 소리라든지 아니면 부엌에서 나는 접시 깨지는 소리 아니면 접시끼리 부딪히는 소리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체가 각성되어 있기 때문에 잠이 들기도 힘들고 또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신경이 날카로워지기 때문에 화를 쉽게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인지와 기분의 부정적인 변화입니다. 트라우마를 경험하면은 삶이 재미가 없어지고 집중력 저하도 필연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또 앞으로의 미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현실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고요. 무관심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체험하고 있는 것이 진짜 내가 체험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 비현실감도 들 수 있고요. 내가 내 자신과 분리되어 있는 듯한 이인증이라고 하는데요. 이인증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이 어렵고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반응들은 다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한 보호기제, 그러니까 방어기제의 작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방어기제가 뭐냐면요. 사람들은 내 자신 그리고 나의 자아를 위협하는 것으로부터 무의식적으로 나를 보호하려는 그런 기제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나도 모르게 나의 내면,
내 자아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들을 방어기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트라우마 사건이 내 자아에 위협적이니까 계속 잊으려고 하는데, 잊으려고 하면 잊으려고 할수록 더 그런 자꾸 더 떠올리게 되는 재경험이 일어나고, 또 이런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위험에 대비를 해야죠.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각성 상태, 불안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 트라우마 사건 자체가 나한테 많이 치명적인 것이니까 당연히 신경이 예민해지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분과 인지에 부정적인 변화가 생기고, 이 일을 반복해서 경험을 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을 최대한 회피하면서 여러 사회적인 상황과 관계로부터 도망치는 회피 작용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회피라는 방법은 처음에는 위협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죠. 이제 건물에도 비상 탈출구, 비상구가 있듯이 사람들도 살아가면서 나만의 비상구, 탈출로 이런 것들이 하나씩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회피는 도움이 되지만 이 트라우마로 인한 회피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골물 수가 있는데요. 이 트라우마로 인한 회피는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나의 경험, 나의 트라우마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강요당한 선택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질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이게 내가 진짜 원하던 거였나? 라는 그런 생각들이 지속적으로 들면서 말이죠. 이런 과정 속에서 파도처럼 심하게 밀려오는 그런 불안이라든지 허무감, 그런 감정들이 반복될 수가 있고요. 또 트라우마적인 사건을 겪으면 생활도 완전히 바뀔 수가 있고, 트라우마를 준 상대방에 대한 심한 분노감과 함께 사건을 피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어떤 자책감, 죄책감 같은 것들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많이 깨져서 대인관계도 많이 힘들어지고요. 그리고 본인의 의지, 그런 것들과 전혀 상관없이 어디에서나 외상사건이 의식에 침습을 해서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현상은 정신력이라든지 의지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트라우마가 심한 사람들의 뇌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면요, 대부분 섬엽에서 비정상적인 활성화가 나타납니다. 이 섬엽이 어느 역할을 하냐면요, 우리 몸에 유입되는 정보를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이를 해석해서 자신이 무엇을 접촉하는지, 자신에게 무엇이 일어나는지 느끼는 감각을 만들어내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냉탕에 들어가면은 춥다, 냉탕에 왔구나, 근데 여기는 너무 차갑네, 오래 있지는 못하겠다, 나가야지, 이렇게 본인이 체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 트라우마가 심한 경우에는 이 섬엽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뚜렷하게 감각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잘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처리되지 않은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여전히 파편적인 형태, 단편적인 형태로 남아서 그대로 뇌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EMDR이라는 방법인데요. 이제부터는 EMDR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EMDR은 1987년에 미국의 프랜신 샤피로라는 박사가 개발을 했는데요. 설명하자면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고 동시에 안구 운동, 그러니까 눈 운동을 하는 거예요. 양측성 자극을 줘서 뇌 정보 처리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서 뇌에서 기억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약간 설명이 어려웠죠? 진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눈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부정적인 것들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죠? 어떻게 눈을 움직이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 트라우마가 치료가 되는지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우리 뇌의 부위 중에서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아몬드 같이 생겼는데요. 아몬드라는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편도체를 갖지 못하고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재밌거든요. 하여간 그거는 그렇고, 이 편도체는 기본적으로 감정과 관련된 기억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나쁜 기억을 했을 때 나쁜 감정이 동시에 떠오르잖아요. 그 떠오르는 이유가 편도체가 활성화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근데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뇌 스스로 자체에서 나쁜 감정들을 처리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기억들은 편도체에서 다른 뇌의 부위로 뻗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요. 이 정리는 우리가 깨어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사람의 수면 패턴인데요. 우리는 잠을 잘 때 서파 수면과 얕은 수면, 렘 수면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됩니다. 이 서파 수면이 가장 깊게 자는 것이고 렘 수면이 가장 얕게 자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여간 대략 1시간 반에서 이 2시간 사이로 렘 수면이 짧게 나타나죠. 우리 뇌는 이 렘 수면 시기 때 기억이 정리가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 눈은 렘 수면을 하고 있을 때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가족들이 가끔 잘 때 눈을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때는 렘 수면을 하면서 하루 동안 있었던 다양한 기억들을 정리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EMDR의 원리는 눈동자를 좌우로 움직이면서 나쁜 기억을 떠올리면은 기억이 스스로 정리가 된다는 것이 핵심 원리예요. 이 EMDR은요, 현재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발행한 트라우마 진료 지침이란 게 있는데요. 거기서 트라우마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큰 트라우마가 없는데 EMDR을 굳이 해야 되나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트라우마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상을 살면서 가끔씩 나쁜 기억들이 우리를 신경 쓰이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 부정적인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EMDR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지금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일본 정신과 의사가 단순히 트라우마 사건, 큰 사건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일상에 작은 스트레스 사건들이 쌓이고 그것이 적절하게 해소되지 못하면은 일상의 작은 트라우마, 뿌띠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라우마처럼 강하지는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마음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는 부정적인 기억들, 잊고 싶은 기억들이 있을 때 우리가 충분히 사용을 해도 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EMDR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셀프 EMDR 매뉴얼에 근거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심한 트라우마를 경험하였거나 셀프 EMDR 중 강한 공포감, 불안감이 유발되면 실시를 즉시 멈추고 마음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몸에 힘을 빼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자세에서 가장 편한 자세를 취해주세요. 그리고 제 목소리에 집중해주세요. 영상이 전체 화면이 아니라면 지금 바꿔주세요. 여기 움직이는 공이 보이실 겁니다. 머리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편안한 자세로 공을 따라 눈을 움직여주세요. 네, 30초 동안 잘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공의 움직임을 따라가면서 나에게 일어났던 부정적인 사건, 없애버리고 싶은 기억들을 떠올려 주세요. 기억을 회상하면서 부정적인 감정들이 떠올라도 괜찮습니다. 계속 집중해 주세요. 선명한 기억도 괜찮고 잘 기억나지 않는 기억도 괜찮습니다. 그 기억에 계속 집중해 주세요.
기억을 회상하면서 부정적인 감정들이 떠올라도 괜찮습니다. 기억을 떠올리면서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다양한 감정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분노할 수도 있고요.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불안해질 수도 있고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무기력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더 잘할 수는 없었는지 스스로에게 죄책감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안 좋은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사람으로서 참기 어려운 모욕감, 굴욕감들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어떤 감정조차도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한 부분 어딘가에 있는 그 감정을 충분히 느껴도 괜찮습니다. 그럼 다시 EMDR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나는 괜찮아 라고 스스로 말해주세요. 기억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과거에 일어난 일 뿐이야 라고 스스로 말해주세요. 기억을 회상하면서 부정적인 감정들이 떠올라도 괜찮습니다. 기억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그 일이 일어난 것은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 말해주세요. 기억을 회상하면서 부정적인 감정들이 떠올라도 괜찮습니다. 기억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안 일어났으면 좋았었겠지만 그 일로부터 난 배운 게 있어 라고 스스로 말해주세요.
기억을 회상하면서 부정적인 감정들이 떠올라도 괜찮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기억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는 눈을 좌우로 계속 움직이면서 기억을 할 수 있도록 집중해 주세요. 기억을 회상하면서 부정적인 감정들이 떠올라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셀프 EMDR 영상을 종료하겠습니다. 혹시 영상의 길이가 짧았다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반복해 주세요. 네, 셀프 EMDR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저도 일상생활 속에서 나쁜 일들이 있을 때 자주 사용을 하고는 하는데 확실히 회복력이 빨라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트라우마 사건들이 항상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 PTSD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외상 후 성장이란 개념도 있거든요. 이 외상 후 성장이란 것은요, 충격적인 일을 겪은 다음에 회복력을 통해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오늘 전해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셀프로 EMDR을 하고 싶다면 유튜브에 EMDR이라고 쳐주시면 다양한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 영상들로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시도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